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성적표인데요. 수출과 투자 부진이 원인이었습니다. 정부는 서둘러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만 우리 경제를 바라보는 우려의 시선은 더욱더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날에서는 어제 나온 GDP 성장률 꼼꼼히 따져보고 또 과연 경기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이필상 초빙 교수, 명지대 경제학부 조동근 명예교수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조 교수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이 크게 떨어졌다,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하는데 이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게 와닿지가 않는데 좀 쉽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성장률이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규모가 좀 작아진 걸 얘기합니다. 말 그대로 보시면 되겠고요. 네. 100이 97이 되면 마이너스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0.3% 이제 전 분기 대비고요. 예. 전년 동기로 하면은 1.8%인데 네. 1.8%면 2% 미만이죠. 예. 그게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보면 우리가 최소한 한 2.5% 이제 성장해야 되는데 네. 자전거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페달을 밟아서 가려면은 약간 속도 붙어야 되잖아요. 네. 그 이하면 넘어진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2.3, 4% 이하로 내려가면 자전거 넘어지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근데 이제 그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0.3이고요. 네. 전년 동기 대비라면 1.8인데 네. 2.8이 2% 미만이죠. 네. 자전거 넘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사실 올 게 왔어요. 그동안 보면 우리가 누차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밀어붙였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누적된 결과 낙타에다가 바늘을 얹었는데 낙타 허리가 부러질 수 있어요. 이게 견디다가 조금만 충격이 오더라도 그게 무너지는 건데 네. 그런 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교수님은 어때요? 이런 결과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하셨나요? 어느 정도 예상은 했는데요. 예. 이렇게 빨리 마이너스 성장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 경제는 산업 기반이 무너지는 구조적인 위기에 처한 지 오래됐습니다. 네. 이런 상태에서 2008년 금리 위기가 닥쳤는데 네. 일단은 구조조정하고 돈 풀어서 위기는 극복을 했는데 문제는 새로운 산업발전 체제 구축을 못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해운, 조선, 철강, 자동차 등이 경쟁력을 잃었고요. 급기야 우리 경제의 최후의 버팀목이었던 반도체마저 지금 주춤을 거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경제의 신산업이라고 하는 휴대전화, 디스플레이 이런 것도 지금 비틀거리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성장 능력이 좀 꺼졌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선다는 것은 시간 문제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현실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번 4분기에 마이너스 0.3%인데요. 이게 2017년 4분기에는 마이너스 0.2%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정부 들어서 두 번째 벌써 마이너스 성장인데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을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구조적으로 경제가 지금 성장 동력을 잃고 있어서 나타나는 문제다. 그래서 심각한 문제를 봐야 된다. 네. 그 부분은 아마 저희가 또 얘기를 하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좀 꼼꼼히 살펴보면 네. 이 원인이 어디 있냐, 결정적인 이유는 뭐였냐가 사실 궁금한 부분일 텐데요. 교수님, 뭐가 결정적인 이유가 됐을까요? 근데 지표를 보지 마시고요. 지표가 왜 그렇게 됐나 그 기저 요인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이필상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표는요 투자가 상당히 심각한 정도로 마이너스가 됐어요. 네. 그리고 수출도 이제 마이너스 3%. 그리고 수입은 그것도 마이너스인데 수입의 마이너스는 우리가 활력을 잃으니까 덜 빨아들여서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이제 활력이 나빠진 것이 수입 감소로 나타나는 한 측면이 있고. 경쟁력이 나빠서 또는 경쟁력이 저하돼서 수출이 좀 낮아진 거. 그리고 이제 미래를 보는 눈. 이게 투자거든요. 그러니까 네. 기업들이 미래를 볼 때 사실은 희망적인 게 없다는 거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래를 보는 눈이 어두워졌고, 그 다음에 경쟁력이 떨어진 결과 수출이 낮아졌고, 그 다음에 수입을 빨아들인 능력이 부족하고 이런 건데, 근저에 이런 요인들을 좀 보면은 그 뒤에 어떤 마더 펠롯이라고 그러죠. 근본적인 오류가 뭐냐면 너무 이념적인 그런 정치를 했어요, 사실. 그리고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을 책임질 국가? 이거는 아니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고용을 어떻게 국가 책임집니까? 이런 것들이 민간의 활력을 갖다가 그냥 좀 저상시키는 정도가 아니고 좀 말살을 시킬 정도예요. 이게 드러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재정 중독이요. 이거 심각합니다. 돈 풀어서. 지금 보면은 안산시 같은 데서는 조금 안산에 거주하면은 등록금을 깎아주겠다고 그래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하나의 병리예요, 병리. 이런 것이 다 이제 누적된 게 뭐냐면은 첫 출발부터 시장 경제도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상당한 정도로 오만했죠. 예, 뭐 비정규직을 없애고 그다음에 뭐 좀 여러 가지 구조 개혁에 대해서도 고민을 안 하고 혁신 성장은 방향은 맞는데 립 서비스 지났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이 다 겹쳐져 가지고요. 조금 좀 그 우리 비관을 할 필요는 없지만은 네. 상당한 정도는 위기인 건 사실이에요. 후속적으로 고용이 떨어질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글쎄요, 뭐 좀 세계 경제 나쁘다고 거기에 탓할 건 아니잖아요. 이 핑계를 좀 그만 대시고 정책 실패를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하는 것도 용기예요. 그래야 반전이 가능합니다. 합리화하면 한이 없어요. 네. 뭐 네. 기저효과 또 얘기하실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제. 네. 이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본적인 결정적인 원인이 뭐가 됐다고 평가하십니까? 이번에 이제 우리 경제로서는 수출 감소, 투자 감소라는 두 개의 악재가 한꺼번에 덮쳤다. 그래서 마이너스 성장이 됐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네. 우리나라의 경우는 수출이 경제 성장의 기반입니다. 그리고 투자는 새로운 성장의 견인차입니다. 네. 그러니까 성장 기반 자체가 무너지고 견인차도 무너지니까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인데 수출 같은 경우 작년 12월부터 벌써 5개월째 감소세입니다. 네. 그리고 투자는 1분기에 설비 투자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10.8 해서 이것이 외환위기의 최악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태에서 이제 이번에 벼랑간 마이너스로 성장률이 돌아선 것은 정부의 재정 정책의 어떤 그 약발이 다 통했다, 다 소진했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네. 작년 4분기에 정부가 팽창 정책을 피면서 돈을 많이 풀면서 경제 성장률에 기여했던 부분이 1.2%포인트였습니다. 근데 그것이 올해 1분기에 들어서 마이너스 0.7%포인트 떨어졌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그동안 돈을 많이 풀어서 경제를 지탱했었는데 그게 이제 약효가 떨어지면서 이번에 덜컥 주저앉았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수출 투자가 감소했는데 재정 정책의 효과가 이제 떨어졌다.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떨어졌다. 뭐 이렇게 지금 진단을 하고 싶습니다. 네. 네. 뭐 지금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사실 뭐 대외 여건도 있을 수 있고 정책적 요인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대외 여건이라고 하면 이제 미중 무역 분쟁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정책적 요인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 사실 지금 대외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내수 경기를 좀 부양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준 금리를 인상하고 긴축하고 또 최저임금 속도 조절 얘기가 나왔었는데도 불구하고 파격적인 인상 여러 가지 정책적인 요인 무리한 정책을 편 건 아닌가라는 얘기도 분명히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최저임금, 그다음에 근로시간 단축 이런 거는 조금 사실 너무 이상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생산성이 높아지면요 저절로 높아지는 게 최저임금이에요. 이걸 끌어올려서 될 건 아니고요. 그리고 주 52시간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게요. 한국을 과로 사회로 표현하는데 실제로 보면은 한국이 근로자들이 일을 많이 해서 그런 것보다도 지금 파트타임의 비중이 작아서그런 거예요. 독일 같은 경우 1,400시간인데 그러면은 그렇게 일을 안 합니까? 그게 아니죠. 그 파트타이머가 많이 들어가서 그런 거니까 우리도 고용 형태가 다양해지면은 상당한 정도로 근로시간이 좀 줄어들 수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무시하고 강압적으로 이렇게 누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52시간은 국가가 권장하는 걸 몰라도 법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개인이 시간을 쓸 때 일을 할까 여가를 즐길까 개인이 선택하는 거를 왜 국가가 개입합니까? 그 저녁에 있는 삶 같은 것도요. 사실은 문학적인 표현인데 이게 정책의 옷을 입으면서 비극이 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녁 있으면 뭐 합니까? 예, 시간만 있는 거죠 보면요. 만약에 저녁에 그 남는 시간을 갖다가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다닌다든지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이 파행적인 어떤 그런 이제 정책 미스가 된 겁니다. 그리고 앵커께서 말씀하신 이제 금리 인상인데요. 그 당시에 우리가 0.25% 클릭해서 하나 위로 올렸는데 네. 그거는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봐야 돼요. 한미 간의 금리가 역전된 상태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거는 정상화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리가 올라서 어떤 그런 효과보다는 정책적인 어떤 미스 이런 것들, 그다음에 너무 이상적인 어떤 드라이브, 그다음에 이제 관주도, 그리고 이제 우리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성장의 어떤 신수종을 우리가 찾지를 못했어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정책 금리를 올린 거 0.25%로 모든 걸 몰아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지금도 보면은 금리는 약간 정도 이렇게 높여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필요할 때 낮출 수 있잖아요, 보면요. 그래서 그다음에 또 아시겠지만은 좀 미국 금리 차이가 1% 가까이 되면은 그거는 다 돈이 나가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그 한은이 뭐 고육지책으로 0.25% 클릭했다고 저는 봅니다. 네. 네. 네, 어떻게 보세요? 예, 결과적으로 정부의 경제 정책이 역주행이었다. 역주행이었다. 이렇게 볼 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경제 대외적으로 보면요, 무역 전쟁의 포로 상태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계속 이제 확대되면서 우리 경제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그런 격이고요. 여기에 일본의 아베노믹스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이 잠식을 당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EU 같은 경우에 브렉시트 불안 등 때문에 수출이 위축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출 여건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근데 또 문제는 대내적으로 볼 때 우리 경제가 지금 가계부채와 실업에 이중 덫에 걸렸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소비가 빈사 상태입니다. 이게 가계부채 1,500조 원 넘어서 사상 최대거든요. 근데 실업률도 작년에 3.8%인데 외환위기 이후에 최악이거든요. 청년 실업률 같은 경우는 25%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소비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당연히 그래, 신산업 일으키자, 그다음에 성장 동력 찾자, 부실 기업 정리하자, 그다음에 기업 창업하자, 투자 활성화하자, 이런 정책이 먼저 나와서 성장 동력 회복하고 고용 창출 능력 다시 찾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뭐 재정 추진을 하든지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건 반대로 이런 거 무시하고 소득주도 성장하겠다 해서 최저임금 올리고 근로시간 내리고 법인세 올리고 비정규직 줄이고 이러니까 뭐 결국 경제가 감당하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는 것이죠. 그래서 뭐 정책의 의도는 뭐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우리 경제가 수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거꾸로 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네. 어제 그 GDP 발표되고 나서 보니까 코스피는 뭐 3주 만에 2,200선 내주고 네. 또 원달러 환율도 오르다가 1,160원대에서 마감을 했단 말이죠. 좀 시장이 어제 그 성적표를 보고 좀 놀랐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어떻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금융시장, 외환시장은 아주 구조적으로 불안한 상태인데요. 그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 지표가 어떻게 되느냐, 그거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일희일비하는 그런 아주 불안한 이제 구조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까지 뭐 괜찮겠지 했는데 벼랑간 마이너스 성장률이 나오니까 네. 어제 절코 이제 주저앉은 겁니다. 특히 금융시장 보면은 금리가 싸고 돈이 많이 풀려 있기 때문에 네. 금융시장 투기성이 굉장히 강한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외환시장 같은 경우도 그동안 반도체나 석유화학 수출이 좀 잘 돼서 그래도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세였었는데, 어제 이제 그런 어떤 희망이 많이 이제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환율도 폭등하는 그런 현상이 생겼다는 얘기인데, 네. 이 문제는 앞으로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이 계속 불안해서 흔들린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고 투자가 더 위축되면서 경제 위기가 더 심화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금융시장과 외환시장 불안, 이것도 또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저기 우리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거예요. 미국하고 우리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네. 처음으로 2018년도 작년이죠.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한국을 앞섰어요. 네. 많이들 관심 안 가지시는데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그 큰 등치가 우리보다 빨리 성장했다고요. 거기 보면 법인세가 있을 거예요. 미국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법인세 낮췄잖아요, 보면. 예. 그래서 이제 뭐 리쇼링해서 불러들여 하는데 우리는 좀 높였어요. 높였죠. 너무 오만했고요. 법인세 의미를 몰랐어요, 사실요. 법인세 부자 세금이 아니거든요. 이걸 보면은요, 진짜 정치권들, 특히 정치 기반자들, 경제 불인들은요, 선거들을 해야 됩니다. 이거 사실은 지금 하는 고비거든요. 이게 개선될 것 같지는 않고요. 좀 더 나빠지면서 점점 이게 수렁에 빠지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에 첫 단추 잘못 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외국 기업에 대해서 보면은 이제 불러들인 노력을 합니까? 지금 한국에서 지금 기업하기 좋습니까? 지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보면은 상속세. 지금 대한항공도 그래요. 경영을 못했으면은 쫓겨나는 건 맞아요. 하지만은 죽었다고 해서 경영권이 유지가 안 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게 좀 고비 지금 굉장히 산적된 문제가 많은데 네. 하나 그걸 갖다 해결하지 않고 뭔가 좀 대중적인 어떤 뭐 여론에 의존하고 말이죠. 땅콩이라든지 물컵에 의존하고 말이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금리가 높아요, 우리보다요. 금리가 정책금리가. 네. 그다음에 2018년에 한정된 거긴 하지만은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2.9%로서 우리 2.7%보다 0.2% 이상 높았다는 거예요. 네. 무지하게 신경 써야 돼요. 한국 간 고성장, 활력, 과거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안산시 그런 행태 보세요. 어서 그런 오만방자한 짓을 합니까 도대체. 무슨 지자체가 도대체 그걸 갖다가 대학 등록금을 갖다가 깎아줍니까. 네.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국가 말이 안 돼. 올 것이 온 겁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제 나온 경제 성장률 지표 굉장히 안 좋아요. 마이너스인데 자, 문제는 이게 일시적이냐 아니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경기 침체냐 이 부분일 것 같은데 앞서서 교수님께서는 이게 좀 구조적으로 장기화될 거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네. 예, 그 내용을 좀 다시 들어볼게요. 뭐 일단은 경제라는 것이 산업이 있어야 성장을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산업 자체가 흔들리니까 특히 그나마 우리 경제를 버텨주던 반도체가 지금 흔들리니까 그리고 미래 산업도 지금 보이지 않으니까 여기서 성장을 어떻게 하겠느냐. 뭐 일시적으로 정부 정책에 따라서 조금 올랐다 내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면서 지금 침몰하는 그런 어떤 추세라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 상황에서 특히 이번 정부 들어서서 2번이나 성장률이 마이너스 들어섰다 하는 것은 이거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서서히 드러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몸에 지금 병이 들었는데 정말 증상이 아주 심각한 증상이 드러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아직도 이거는 일시적일 수 있다 해서 2분기에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희망사항이라는 건데 정부가 경제에 대해서 아주 올바르게 진단하고 정말 제대로 처방을 해야 되는데 희망사항이다, 잘 될 거다 이렇게 나오는 게 또 다른 불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근데 지금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2분기 되면은 정부 사업들 지출이 본격화될 거다. 그리고 반도체 경기가 회복할 수도 있다. 그러면은 2분기에 1% 이상 성장하고 3, 4분기에 0.8%, 0.9% 이렇게만 성장하면은 올해 경제 성장 2.5%, 6% 된다. 이런 어떤 지금 얘기를 내놓고 있는데요. 지금 산업으로 본다면은 경제 구조로 본다면은 이거는 정말 근거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런 얘기라는 겁니다. 네. 이제 더 문제는 그 정부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재정 정책인데 그래 그동안 이 정부 들어서면서 재정 정책을 최대한 활용하겠다 해서 팽창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470조 원이 넘는데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6조 7천억 원 이제 추경을 편성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재정을 팽창해서 경기를 살려왔는데 덜컥 주저앉았는데 여기서 어떻게 뭘 더 바라겠느냐. 뭐 이런 어떤 좌절감이 든다는 것이죠. 네, 교수님, 정부가 뭐 추경, 너무 낙관적으로만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좀 말씀한 대로 뭔가 베이스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부양이나 끌어올리는 건데 아래에서 베이스에서 이렇게 위에 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산업 경쟁력을 좀 높여야 되는데 지금 반도체도 우리가 사실 메모리 반도체만 잘하고 있어요. 네. 비메모리 반도체가 더 커요, 시장 규모가. 근데 거기서는 삼성전자 아주 힘이 없습니다. 그래갖고 우리 해야 될 게 많죠. 얼마 전에 우리가 영리병원이라는 이름을 해서 아니 그럼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어떤 그 시장 조직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걸 영리병원이라 이렇게 그냥 완전히 스티그마를 찍어가지고 새로운 시도를 못 하겠잖아요. 이런 거 등등 보면은 우리나라는 새로운 걸 하는데 굉장히 좀 어려운 나라예요. 그러다 보면은 뭔가 조금 혁신이 뭡니까? 시도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니까. 네. 그럼 베이스가 안 되니까 위에서 아무리 재정 끌어올린다 하더라도 안 되고요. 그리고 공무원도 그래요, 사실요. 우리가 시장에서 만들어진 일자리는 세금에 도움이 되는 일자리고요. 정부가 하는 건 세금을 갖다 파괴하고 세금에 죄송하지만 기반을 둔 것보다 세금에 기생하는 그런 일자리예요. 이거를 우리가 좀 인과관계를 잘 보자고요. 네. 세금에 도움이 되는 일자리냐, 네. 세금을 파괴시키는 일자리냐. 좀 우리가 후자라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노인 인구 뭐 늘어가면서 뭐 기저효과 이렇게 늘 변명해 왔는데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은 노인 일자리 한 자리 는 거하고 40대 일자리 하나 마이너스가 된 거를 같이 등가로 봤잖아요. 네. 이것도 크게 잘못된 거예요. 고용 동행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요. 그러다 보니까 고용은 좋은데 그러면 추경을 한 거 아닙니까? 네.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너무 이렇게 좀 지폐 구애받지 말고요. 루이스라는 어떤 위대한 경제학자가 계셨는데 The will to economize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경제라는 의지를 얘기하셨어요. 우리도 보면은 활력을 좀 제고하고 우리가 한번 잘해보잖아요. 그건 정신 분발이 필요한 겁니다. 네.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사실 어제 발표된 자료인데요. 이 우리나라 지난해 가계 소비 지출이 그 한 해 전인 2017년보다 소폭 줄어들었다라는 내용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사실 이 소득주도 성장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 또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이 교수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소득주도 성장 그동안 계속 도마 위에 올렸던 내용이긴 하지만 이렇게 지표를 막상 보니까 진짜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 소득 주도 성장, 소비 늘려서 그다음에 저 생산 투자 늘리겠다. 그래서 일자리 늘리겠다 했는데 네. 소비가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소득 주도 성장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는 뜻이죠.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현 상황에서 이렇게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까지 됐다라고 했을 때 소득 주도 성장 이거 역주행이었다. 그 정도는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소득 주도 성장 그렇다고 해서 벼랑간 폐기하자 뭐 이렇게 나와도 또 부작용이 있습니다. 네. 뭐 벼랑간 정부에서 만들 일자리가 없어진다든가 또는 기초연금이 없어진다든가 또는 아동 수당이 없어진다든가 이런 혼란이 상당히 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소득주도 성장 폐기 뭐 그런 차원을 넘어서 일단 속도 조절을 하자. 네. 그리고 순서를 바꾸자. 경제 이 정책의 우선순위를 혁신 성장에 두자. 그래가지고 신산업 발굴하자. 산업구조 조정하자. 노동시장 유연성 높이자. 정비 규제 완화하자. 기업의 창업과 투자 활성화하자 등등. 그래서 일단은 경제 저변, 즉 산업이 살아나는 그런 정책부터 펴자. 그리고 재정 정책이나 통화 정책도 이렇게 산업을 살리는 데 초점을 맞추자. 그 다음에 경제가 성장 동력 찾고 고용 창출 능력 회복하면은 그때는 소득주도 성장. 그래서 최저임금 올리고 근로시간 단축하고 비정규직 없애고 그거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그걸 집착하면 안 된다. 그 정부도 나름대로 뭐 혁신 성장으로 방향을 돌리고 이렇게 뒤늦게나마 좀 움직임을 보이고 있긴 한데 그래도 교수님 소득주도 성장을 계속 밀고 나가는 분위기는 계속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참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질책하는 게 뭐냐면요. 소득주도 성장을 질책하는 게 아니고 네. 그 폐해를 인정하는데 정직하지 못한 거를 질책하는 겁니다. 아니 하다 보면 잘못할 수 있죠.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 이거는 정책의 오만과 독선이에요. 아까 용기가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 어떻게 모든 걸 다 잘합니까? 그리고 처음에 이제 생각했던 대로 안 되면은 빨리 자기 교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교정 능력이 있듯이 국가도 정책 교정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 교정 능력이 빵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고집스럽게 밀고 나가는 거죠. 뻔히 안 되는 걸 알면서.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그래요. 시장이 중심돼야 되고요. 정부는 보조고. 그러고 소득 주도 성장은 성장 정책이 아니에요. 분배 정책입니다. 네. 따라서 혁신 그것도 정부가 하는 게 아니죠. 시장에서 하는 거죠. 네. 너무 상식 같은 얘기예요, 사실이요. 왜 상식에 기반한 정책을 안 하네 그거예요. 상식에 기반한 정책 두면은요 절대로 그게 좀 잘못되지 않습니다. 네. 상식으로 돌아가고요. 그리고 인간의 지혜가 뭡니까? 이념적인 어떤 독선을 버렸어요. 네. 그래서 뭐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이런 얘기 왜 합니까? 그래서 지금도 보면요. 개인의 삶을 책임지는 국가 이런 슬로건을 버려야 돼요. 네. 이걸 버리지 않는 한 미안하지만 문학적인 측면의 어떤 사고밖에 안 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GDP 쇼크와 관련해서 오늘 조동근 명예교수, 이필상 초빙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